안녕하세요. 불교 방송의 전 진행자 불교고요. 어느덧 불교 방송이 4화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이 드럽게 못해가지고 요즘에 뭐 저기 텐카톤 가가지고 로터리만 돌리면서 살고 있는데 로터리 돌리는 것도 신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번 시즌 초반 루키 업앤다운입니다. 근데 저희 팀에는 유망주가 없어요. 사실 유망주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선수가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유망주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저를 도와주신 여러 패널분들 모셔봐야겠죠. 또 먼저 신인을 얘기하는데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신인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신 스바님 모셨습니다. 스페이스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스턴 팬 스페이스바입니다. 그 여담이긴 한데 보스턴 순위 만족하시나요? 만족 누가 봐도 안 하겠죠? 네. 인디애나가 부러우신가요? 그 작년까지 시카고 이도주도 아니라고 좀 놀렸는데 그 심정이 돼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 모셔봐야겠는데, 스페이스만님 다음으로 세븐멜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멜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못하고 있는 미네소타 팬 세븐멜로입니다. 아, 그 최근 두 경기 충격패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원래 미네소타가 그 세크라멘토 경기 전까지는 위닝 팀한테 0승 6패, 루징 팀한테 10승 0패 하면서 서열 정리 담당이었는데 아, 이제 세크라멘토한테도 지면서 그냥 못하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아, 그래도 저처럼 더 못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팀은 지금 위닝 팀이어야 되는데 왜 아,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믿습니다. 이거 좀 다 좀 우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이분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꽃앤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앤서입니다.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 어, 아니, 엔비드가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풀조지는 무릎에 염증이 또 생긴 이 상황에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히 기분 좋은 거 없습니다. 아, 뭐 이렇게 공교롭게 뭐 아무도 기분이 안 좋은 이렇게 네 명이서 올해 유망주들을 살펴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 저 음. 목적성을 확실히 달성하고 계신 팀이라서.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저기 디트로이트 꼴찌하고 오시는 꼴찌한테 5픽 걸리는 거 보면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인디애나 최근에 20년 동안 가장 높은 픽이 몇 픽이었어요? 누구더라? 메서린일 겁니다. 레서린이 6픽인가요? 예. 그러니까 탑 5를 들어갈 수 없는 팀이었던 거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약간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좀, 잠시만 정신에 좀 데미지가 있는데, 약간 정신을 다시 차려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 시즌 초반에 루키들의 활약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담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스페이스만님, 이번 시즌 루키들의 시즌 초반 활약 만족하십니까? 뭐 제가 만족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사실 아닌데 어쨌든 봤을 때 각 팀 팬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초반 활약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가지고 조금 당초 생각보다 더 좋은 클래스로 기억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또 크누펠에 대한 그런 고평가라던가 빅보드상 퀸이 앞에 있었던 거 보면 본인의 예측이 좀 맞았다고 해서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원래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기다리셨던 거군요.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얘기 드릴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파님의 의견이 확실히 좀 인상적인데요. 그럼 세브멜로님, 지난 시즌 루키들에 비해 이번 시즌 루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난 시즌보다는 올해가 훨씬 나은데 쿠퍼 플레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뭐 카워드나
크니플 같이 좀 뒤에 뽑힌 픽들이 더 좀 매력 있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칼크브레너 같이 아예 픽이 뒤에 밀린 선수들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끝까지 챙겨보지 않는 팀들도 오히려 루키 하이라이트는 찾아볼 만큼 좀 매력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럼 좀 역시 이번 시즌 루키들은 저번 시즌보다 활약이 좀 괜찮고 인상적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루키 업앤다운, 먼저 업입니다. 불꽃인서님, 먼저 인상적인 루키 얘기해 주셨죠? 역시 에치콤인가요? 일단 엣지콤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그래도 탑5 안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필라델피아가 엣지콤이랑 우블에 빠지고 나서 성적이 많이 흔들리고 하는 거 보면은 엣지콤이 꽤 좋은 선수였다. 그러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엣지콤 외에도 사실 저희 다이제스트에서 주목했던 데리킨, 이제 스바님이 3픽으로 났던 데리킨이 정말 잘하는 게 인상적이고, 그 파트너였던 피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다시 좀 얘기를 할 거지만, 역시 스바님의 신인 보는 안목은 탁월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응원하는 팀이 파워랭킹 15위의 보스턴이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꽃앤서님, 에치콤이 뭐 부상도 있고 그러고 또 볼륨도 좀 줄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런 네네네. 상황에서 다시 반등하려면 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엣지콤이 사실 인상적이었던 이유와 지금 부진한 이유는 매칭이 명확하게 돼요. 엣지콤은 서머리그에서부터 드리블을 이제 거의 배제하고 이제 스텝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계속 익혔고, 그거에 이제 무기 중 하나로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를 장착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자기가 단점이 드리블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고요. 3발 이상 걸으면 밸런스가 깨져요, 그냥. 그러고 볼이 몸에서 빠집니다. 뭐 이게 지금 너무 드리블 하는 게 허리 쪽에 붙어서 몸에 부딪히면서 빠진다는 얘기부터, 그냥 이 드리블 자체가 손에 감기지 않아서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무조건 이 선수는 드리블을 3번 이상 하면 무조건 바디 밸런스가 무너진다. 요거고요. 그래서 스텝을 살려야 되잖아요. 스텝을 살려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팀이 마침 윙투윙으로 볼을 돌리면서 스텝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맥시가 있던 팀입니다. 맥시가 루키 시즌부터 해서 특히 하든이 오면서 하든하고 뛸 때 이 캐치앤고, 고행 캐치, 뭐 hit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제 미리 대기를 하다가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서 스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 능력이 탁월했고, 그거를 위한 전술들이 필라델피아에 잘 짜여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팀에서 맥시는 성장을 해서 지금 메인 볼핸들러까지 올라왔고, 이제 득점 1, 2위를 다투는 평균 33점 이상을 하는 선수가 되었고, 근데 이미 이 팀에는 맥시를 위한 윙투인 전술이 잡혀 있어요. 근데 맥시는 메인 볼핸들러로 이제 그래피티를 끌어올 수 있는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술의 수혜를 누군가는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그 수혜를 지금 VJ 엣지콤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엣지콤은 지금 굉장히 자기한테 잘 맞는 팀에 잘 들어왔고, 파트너도 잘 만났다. 오프시즌 내내 맥시한테 붙어서 맥시랑 그 파트너십 연습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잡혀서 초반에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건데요. 이제 부진의 원인도 명확합니다. 스텝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는 앞에 벽이 생기거나 일선 압박을 강하게 들어와서 이 스텝이 치고 들어가는 퍼스트 스텝 자체를 막아버리면 거기에서 바로 플레이에 버든이 딱 걸리는 선수예요. 플레이가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지금 엣지콤을 상대하는 이제 상대팀들이 엣지콤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선 압박을 들어오는 한편으로 뒤에서는 벽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맥시를 막기 위한 벽이기도 하고 엣지콤까지 커버되는 벽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엣지콤의 플레이 스타일과 맞물리면서 엄청난 부진으로 영향을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엣지콤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벽이 생기고 플레이가 버벅이니까 미드레인지 풀업을 그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 이 미드레인지 풀업이 연습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미드레인지 풀업이 좀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어느 날은 평균 20득점을 넘겼다가 어느 날은 10점도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게 된 것 같고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3점 감각 또한 이제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콤의 이제 장기 과제는 일단 미드레인지 풀업을 확실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뭐 드리블이든 뭐든 뒤가 있는 거지. 지금 스텝에서 이어지는 미드레인지 풀업을 살리지 못하면 이번 시즌 계속 부진을 할 확률도 꽤 있습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설명 들어보니까 메서린 생각이 조금 저도 나는데 네. 메서린도 공교롭게 디트로이트전에서 벽 앞에 벽 세워지니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올해 좀 시즌 초반에 반짝였던 부분들이 시즌 내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엣지콤이 딱 하나 흥미로운 건 있어요. 네네. 정말 부진하다가 이상하게 클러치만 되면은 뭔가 하나씩 넣어요. 연속 슛을 넣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 반등을 잘하면 이번 시즌은 막판에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단점 명확하고 과제 명확한데 지금 그게 클러치에는 이 과제들이 살짝 수행이 되는 느낌도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서린과는 다르다. 로 아유, 약간 메스타링이 멀뚱히 잘하죠, 지금. 아. 메스타링이 어마무시한 선수가 됐는데, 매왕 아닙니까, 매왕. 제가 디트로이트 경기를 봐가지고, 어쨌든. 네. 불꽃댄서님의 엣지컴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브멜로님은 인상적인 루키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샬럿 듀오에 주목을 해봤는데 크니플이랑 칼크브레너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예상대로 라멜로 볼의 출석률은 올해도 좋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크니플이 좀 온볼에서도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즌 초에는 사실 크니플이 라멜로 볼의 탄 처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라멜로 볼이 빠지면서 오히려 득점 볼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니플 데뷔 전에도 관심이 좀 가서 분석글을 한번 썼었는데 이 선수가 듀크에서도 3점 슛이 꾸준히 좋았어요. 그래서 듀크에서 3점 슛 5.3개 던지면서 2.2개 거의 40%로 볼륨이랑 효율이 뛰어났는데 자유투 성공률도 90%가 넘어서 이 선수가 확실히 슛쟁이이긴 했습니다. 근데 막 덩컨 로빈슨이나 팀 하더웨이 주니어, 뭐 클레이 탐슨 이런 류의 막 오프 스크린을 여러 번 타는 다양한 오프볼 무브를 통해서 수비를 흔드는 이런 무빙 슈터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셋업된 상태에서 던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정적인 슈터긴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트랜지션 3점도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수비가 있든 없든 성공률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슈팅이랑 BQ 요 정도만으로도 프로에서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게 듀크 내에서 플레이에서도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게 이 선수가 투맨 게임 돌입이 은근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사이드 스텝이 좀 느리고 몸이 굼뜨긴 하지만 이 빵이 좋아서 힘이 좀 좋다 보니까 투맨 게임에서 심리전 하면서 느릿느릿하게 들어가서 그 림 근처 야투율도 듀크 시절에도 60%가 넘었고 또 왼쪽 드라이브 오른쪽 드라이브 둘 다 좋고 또 가끔씩 포스트업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과연 리그에서 그대로 NBA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실링이 막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로 충분히 기대 이상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라멜로 볼이 계속 이렇게 출석률 애매하게 찍는다면 크니플이 가장 올해의 루키에 가까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크누펠의 시즌 초반 활약상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듀오인 칼크브레너는 어떤가요? 네, 칼크베너는 저는 이 선수가 좀 기대가 없고 사실 샬럿의 빅맨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도 사실 높이가 큰 팀을 만나면은 좀 힘겨워하긴 하지만 칼크브레너가 생각보다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득점 대충 한 10득점 7리바 정도 하고 있고, 근데 공을 거의 잡으면 다 넣습니다. 일단 글루핸드고, 그러니까 볼 캐칭이 좋다고 하죠. 그리고 몸은 느린데 롤해서 들어가는 게 은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투맨 게임 득점도 많이 하고 아니면 풋백으로도 많이 넣고, 이 선수가 7푸터에 윙스팬도 7피트 6이라서 확실히 자기 높이를 살리는 플레이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을 잡기도 잘 잡는데 림 근처 야투율이 81.2%로 리그 5위고, 또 트루슈팅 퍼센테이지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자유투도 잘 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되게 굼떠 보이긴 하는데 대학 시절에도 그 디펜시브 플레이어 4번 수상했었고, 또 블락 능력이 워낙 좋아서 5경기 연속으로 블락 막 3, 4개씩 찍던 기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아마 픽 순위에 비해 리그에서 살아남는 거는 꾸준히 계속 살아남을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이 두 선수, 크니펜이랑 그 칼크브레너가 리그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요즘에 사람들이 막 민첩성, 그리고 약간 버서틸리티, 약간 요런 부분들에서 중점을 뒀는데 생각보다 리그에 취환됐을 때는 뭐 범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순수 높이라든지 이런 좀 특강점이 있는 게 좀 더 그 리그에서 신인들이 경기에서 돋보이기 더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둘 다 일단 저는 그 가로 수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실제로 그 크니플도 그냥 스프린트 달리기 자체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데 그 사이드 스텝은 확실히 좀 느리고, 칼크브레너도 역시 사이드 스텝이나 뭐 가로 수비 안 되고 스위치 수비나 해지 이런 것도 좀 어렵긴 한데, 대신 칼크브레너는 림 프로텍팅이 확실히 좋고 드랍 커버리지 수비를 할 때 움직임이나 그 타이밍 잡는 거는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크니플은 아마 어느 정도의 수비적 약점은 계속 갖고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샬럿은 어차피 많이 먹히는 팀이고 승패가 엄청 중요한 팀은 아니라 이게 막 엄청 크게 다뤄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뭐 좋은 수비를 가진 앞선이랑 페어링이 되어야 수비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대신 이제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트렌디하게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크니플은. 왜냐하면은 그냥 슈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원래 메인 볼핸들러가 액션을 전개하려다가 막혔을 때 윅사이드에서 반대쪽에서 또 다른 액션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농구랑도 꽤 맞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컬크브레너나 크니플에 대한 부연 설명 하실 분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2명 간단하게만 보충 설명을 할게요. 세븐멜로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사실 선수들에 대한 설명은 크게 뭐 덧붙일 건 없기는 한데, 일단 칼크브레너는 그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허수아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종이장 같은 몸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아웃 안 돼요. 박스아웃이 안 되는데, 박스아웃이 안 되는 와중에 높이를 잘 살려서 나름 블락도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블락이 지금 1.9개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박스아웃이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수비 리바운드는 분명히 약해요. 근데 공격 리바운드를 3.2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사실 벌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기는 한데, 어느 정도만 벌크업이 조금 붙어서 박스아웃만 확실하게 좀 돼주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바로 앞에서 놓쳐서 좀 아까운 선수죠. 아, 예, 부연 설명이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칼크브레를 엄청 노렸는데 아, 바로 눈앞에서 채가더라고요. 너무 아, 아까웠어요. 지금 아, 네. 생각해도. 네, 그리고 크니플 얘기 조금 붙이면, 네. 사실 크니플이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저점이 좀 높은 대신에 저점 방어가 확실하고 그 뛰어난 BQ를 가진 선수지만 고점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평균 19.4득점 하고 있어요. 이 선수. 그리고 야투율이 49.1%니까 사실 크니플한테 가졌던 우려 사항들이 상당수 해소된 거죠. 이 선수가 3점은 좋은데 과연 2점 야투가 따라와 줄 것이냐라고 했는데 3점 43.8%인데 2점 야투가 49.1%니까 2점 야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득점이 19.4점이면 20점을 바라볼 수 있는 스코어라는 소린데, 아무리 고점이 낮다고 해도 그러면 올스타급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지금 이미 고점이 낮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낮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2등인 뭐 쿠퍼 플래그 이런 친구들이 지금 15.9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19.4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확실하게 좀 특장점이 있는 선수다. 저는 올스타까지는 충분히 될 만한 선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네,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스페이스바님도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을까요? 두 선수에 대해서? 제가 샬럿이 전체적으로 드래프트를 잘했다고 그때 평했던 게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확실히 통할 만한 선수들로 방향을 잡았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오늘 언급은 안 됐지만 지금 시온 제임스도 생각보다 공격에서 잘 버텨주면서 주전으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얼마 못 나오는 맥릴리 말고는 사실 신인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리그가 점점 어찌 보면 피지컬해지고 있죠. 활동량이 중시되고 코트가 좀 더 빡빡해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 장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전술 수행을 잘 따라주는 게 사실 중요해진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한 명의 스타일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 한 명이 낼 수 있는 생산성 자체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팀의 전체 조직력이 또 비교적 좀 더 강조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조직력을 잘 따라주고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샬럿이 뽑았기 때문에 좋게 평가했던 것이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순수한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스피드, 그런 점프력, 그런 운동 능력보다도 선수들이 올바르게 경기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렇게 전술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올바른 플레이를 해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 충실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샬럿의 이런 추세가. 어, 이렇게 두 선수들의 얘기도 얘기지만 약간 리그의 트렌드? 약간 드래프트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잘 들어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페이스반님은 다른 인상적인 루키 누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뉴올리언스가 있죠. 네네. 뉴올리언스가 뭐 성적과는 별개로 신인들이 상당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데리 퀸하고 제레마이어 피어스를 아무래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드래프트 때 그러니까 썼던 평이 생각나는데 이 두 선수의 고점은 굉장히 높게 본다. 고점으로 따지면 3, 4등을 다툰다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뉴올의 드랩에 C를 줬나 D를 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해서 그렇고 좋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F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픽 비보호 수합을 넘긴 거는 저는 옹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과론으로 따지자면 만약 뉴올이 내년에 4픽 밖으로 걸리면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내년 드랍에서 탑3 제외하고는 고점 기준으로 퀸 넘을 선수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퀸의 재능 자체는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루키를 최근에 평가함에 있어서 결국 중시하고 있는 기준은 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가 지금 리그에 들여다 놨을 때 이게 통할 것인가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크니플 같은 애들이 그게 되는 경우는 뭐 크니플 생각보다 범핑에 더 강한 점이 또 좋게 작용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순수한 순속보다는 이 선수가 약간의 충돌 같은 상황이 있고 코트가 빡빡해져도 자기가 하는 플레이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느냐 그 여부가 사실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괜찮은 측면이 있었던 게 이 두 선수라서 고점이 높다 했던 건데 퀸 얘기를 하자면 일단 공격력만큼은 지금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센터 포지션에서 가드처럼 드라이브 하면서 패스를 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컨택에도 밸런스가 유지되면서 이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공격 재능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비교 대상을 퀸은 예전부터 커즌스로 잡고 있고 좀 작은 커즌스 요즘도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고민인 점은 이 수비를 퀸이 잘하는 그림은 사실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네네. 원래 커즌스도 뭐 그랬지만 퀸은 좀 더 하죠. 그래서
퀸을 높게 봤음에도 결국 위에 하퍼, 딜런 하퍼 같은 선수보다는 떨어진다 봤던 것은 강팀에서 쓰고 싶냐 하면 여전히 조금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약팀에서 포지션을 몰아받았을 때 좋은 리턴을 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해서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을 내는 것도 실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스타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그 아래 티어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피어스는 생각보다 가드들 유망주들을 보면 이 돌파나 아니면 온볼 풀업이나 양쪽을 다 갖춘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인데 피어스는 어쨌든 플레이 자체는 양쪽이 다 됐어요. 대학 때부터. 그래서 고점 기준 높을 수 있다 봤는데 그럼에도 또 저점이 좀 많이 낮다 봤던 건 대학 때까지 그 플레이는 되는데 슛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를 해도 레이업을 놓치고 풀업을 쏴도 이제 3점이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돌파는 여전히 약간 문제가 있지만 3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리그에 와서. 이 정도면 유지해줘도 사실은 디데 이상이고 어느 정도 저점이 보장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어스는 장기적으로 그런 온볼 가드의 그런 어떤 잠재력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라서 그러면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가드면 이제 피어스도 이제 올스타 아래 정도 그런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잘하면 올스타까지. 그렇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전체적으로 재능 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팀을 꾸린 거는 어떻게 해도 옹호하기는 힘들고요. 그 잘한다 해서 3승이잖아요, 지금. 아, 그쵸, 그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선수들의 재능, 그러니까 팀하고 별개로 선수들만 봤을 때는 그래서 신인들의 활약 자체는 인상적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뉴올리언스의 새로운 커즌즈, 그 애틀랜타전에 가비지 때 뺏어가지고 덩크하는 거 보면 멘탈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슛이 들어가는 피어스, 이렇게 두 선수가 있는데 요 두 선수가 시즌 내내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도는 갑자기 슛이 안 들어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긴 한데 팀 성적이 더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상자들 복귀가 보통은 이제 팀이 반등을 기대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6월의 경우는 얘네 옆에 이제 디존테 머레이가 오고 자이온이 계속 뛴다 해서 딱히 플러스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그래서 참 양가적인 감정인데 뭐 신인들 자체는 뭐 계속 잘 할 거지만 팀이 잘할지는 모르겠다. 네. 아, 뉴올리언스가 내년에 픽이 있나요? 그래서 픽이 아예 없죠. 1라픽만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2라픽도 보스턴에 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다른 팀 픽이 넘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픽은 그냥 순수하게 없는 상태예요. 아, 애틀랜타에가 있네요? 네, 그 아이고야. 애틀랜타의 픽업, 그러니까 퀸 픽업이 애틀랜타 13픽이 있었는데 애틀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비보 수합을 줄 테니까 그 퀸을 13픽을 달라 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애틀이 듣고 못 믿어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썰도 있는데 네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인디애나한테 내년 픽도 돌려주고. 그렇죠. 이제 일주일 사이에 한 일이 인디애나한테 픽을 돌려준 다음에 그 받아온 픽을 또 픽업에 이용해가지고 내년 픽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13픽으로 갔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올해 탑3가 될 수 있는 픽 2개를 판 그런 업적을 남겼다. 네. 아, 뉴올리언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또 다른 분들은 이 두 선수에 대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그 피어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네네. 사실 저도 데리킨을 탑3로 놨었고, 데리킨이 작은 커즌스라고 이제 얘기들을 스바님하고 장난삼아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데리킨은 그냥 딱 생각한 만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피어스는 사실 스바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스바님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포인트로 잡았던 게, 폼이 너무 예쁜데, 슛이 안 들어간다.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고치기가 어려워서 이 선수 정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그 우려했던 슛이 들어가고 있어요. 3점 성공률도 36.7% 나쁘지 않은데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야투율이 그래도 45%를 넘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야투율을 뜯어보면 RA 성공률이 여전히 낮아요. 58.4%밖에 안 되니까 낮은데 그래도 대학 때보다는 지금 좀 잘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네네. 그러고 그 논 RA 구역 플로터 구간이라고 하죠. 거기 성공률이 46.4%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플로터를 막 던진다기보다는 숏 점퍼가 좀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려보다는 2점 야투가 좀 된다.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픽 타는 재능은 그냥 이번 드랩 탑이에요. 예. 픽을 탄 다음에 미드레인지 진입하고 이런 거는 탑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들어가고 정말 잘하는데 이 선수의 가장 우려가 됐던 포인트는 결국에 이 선수가 정말로 들어갔을 때 뭐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답이 없다. 이거였는데 지금 그 부분의 우려를 많이 해소를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즌 뒤로 가면 조금 걱정이 되는 포인트는 픽을 그렇게 잘 타는 선수가 어시스트가 평균 2.7개밖에 안 되고 득점이 좋다는 거거든요. 15.4득점을 찍고 있고 어시스트는 2.7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어시스트가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슛이 좀 흔들려도 자기 플레이 기복 없이 갈 수 있는데 어시스트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기복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가 저점이 완전히 막 바닥을 찍고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조금 기복은 앞으로 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게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뉴올리언스의 두 잘하는 루키까지 얘기해봤는데요. 근데 저는 그 카워드, 세드릭 카워드 이 선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 멤피스랑 할 때 멤피스 원래 좀 3점 슛 약하다. 베인도 나갔으니까 스페이싱 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카워드한테 3점을 4개인가 맞고 게임이 터졌거든요. 스페이스만님, 카워드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잘하고 있는 루키에서 아마 마지막으로 언급될 만한 선수가 카워드인 것 같아요. 주전으로 나오는 급 중에서는. 아, 네. 카워드의 경우에는 원래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체 대학에서 뛰었으니까 약간의 대학 시절 부상도 있었고 해서 근데 뒤늦게 이제 필름을 스카우터들이 뜯어보다가 이 선수 플레이 괜찮더라 해서 뒤늦게 조금 주가가 오른 경우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아마 올해 듀크로 전학 가서 지금 듀크 멤버들하고 같이 뛰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드래프트를 참가해서 로터리 픽으로 그렇게 뽑힌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가 주목받았던 게 결국에는 사이즈 괜찮은 윙인데 거기 슛이 좋고 약간의 온볼이 된다는 점이었죠. 그러니까 약간의 1대1이 되는 선수. 그리고 거기에서 패스 같은 것도 사실 특출난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 온볼 플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 윙이라서 그런 기대를 좀 받았는데 거기에 슛 감각도 있고 근데 조금 우려받았던 점은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나 순속 면에서 사실 그리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힘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고 피지컬적으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런 유형의 선수가 잘 되면 미들턴인데 안 되면 그 불스 패트릭 윌리엄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둘 사이로 오갈 수 있는 선수였는데 어쨌든 카워드가 지금 기본적으로 슛 퍼포먼스가 괜찮고 그리고 지금 멤피스 다 줄 부상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온볼을 몰아받는 때도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근데 거기에서 생산성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고 계속 괜찮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활약이 괜찮은 루키 중 마지막으로 뽑힐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루키들 중에 좀 업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루키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멜론님, 아쉬운 루키 누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최근에 조금 잘해서 아쉬운 루키라고 꼽긴 애매할 순 있긴 한데 프리시즌의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아쉬운 선수로 꼽아보자면 저는 에이스 베일리를 얘기를 잠깐 하고 싶거든요. 네네. 네, 아직 시즌 기록이 좀 초라하긴 합니다. 지금 오늘 경기 포함이 아니긴 한데 9.2득점에 뭐 한 3리바 정도 하고 야투율도 아직 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일리의 좀 올바른 성장 방향을 보자면 저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마이클 포터 주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그냥 대중들에게 주목받은 걸로 약간 좀 폴 조지 스타일로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하체도 뻣뻣하고 핸들링도 좀 아쉬워서 뭔가 온볼 풀업을 좀 많이 던지기보다는 좀 캐치앤슛 위주로 많이 하고 이 선수가 사실 대학 시절에는 캐치앤슛이 풀업보다 효율이 훨씬 좋고 그리고 좀 그런 마이클 포터 주니어처럼 수비가 앞에 있을 때가 오픈 상황보다 야투율이 더 좋은 좀 특이한 기록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코너나 45도에서 캐치앤슛을 노리고 또 그렇게 좀 그런 슛들이 좀 잘 들어가면서 스페이싱이 잘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컷인으로 많이 좀 리머텍을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트랜지션 리머텍 뭐 그 정도로 볼륨을 쌓으면서 리그에 적응을 하길 바랬는데 시즌 초에 워낙 유타에 요 윙 포지션 뭐 센서바도 그렇고 이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당 20분도 못 뛰고 또 막상 뛸 때도 볼도 많이 못 잡으면서 좀 볼을 잡으면 내 슛부터 던지고 보자 이런 좀 급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11월에는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고 또 경기 중에 경기당 한 10개 이상 던질 포지션도 생기면서 패스도 봐주고 이제야 좀 NBA 템포에 적응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키랑 뭐 리치가 좀 짧긴 했지만 수직 점프도 좋고 해서 리바운드도 괜찮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괜찮았던 리바운드 능력도 보여주고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11월 둘째 주부터 좀 터지기 시작했는데 캐치앤슛 3점도 42% 나오고 10피트 이내 야투율도 70% 정도 나오고 이러면서 효율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성장 방향을 보자면 여기서 괜히 좀 신나가지고 온볼 공격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리고 물론 유타에서 이걸 올 시즌 내에 허용해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45도나 코너에서 캐치앤슛 하고 또 덩커스판으로 컷인해서 뭐 라패스를 받아서 뭐 덩크를 찍던지 아니면 레이브를 올려놓던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들슛을 많이 줄였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오른 기세를 좀 유지를 하고 기복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부터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공교롭게 인디애나가 유타한테 152점 준 경기거든요. 제가 그 경기 생생히 기억하는데 베일리가 시아캄 앞에서 스텝백 3점 넣더라고요. 저 이날 20점 넣고 3점도 4개 꽂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타짜형 선수들은 사실 신나게 하면 안 되는데 인디애나가 좀 보약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 경기에도 애틀랜타 상대로 21점 넣었거든요. 네. 확실히 전 그래가지고 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겁나 잘하길래. 그리고 시즌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 살짝 있었다고도 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마침 또 그 전날 그 전 경기에는 미네소타전엔 잘 못했거든요. 3점슛 하나도 못 넣고 10득점밖에 못했는데 또 공교롭게 인디애나점에 좀 터졌네요. 네네. 이거 대본상 반등을 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인디애나가 반등을 해주는 걸로 이 친구는 처방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반등 요소가 그러면 인디애나를 만나면 된다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카워드도 인디애나 만나고 3점 4방 넣고 베일리도 저 그때 진짜 얘 될 놈이다. 얘 너무 잘한다. 에치콤이 복귀하자마자 인디애나를 만나면 좋겠네요. 그러면 딜링햄도 인디애나전에는 좀 출전을 해야겠네요. 그 친구는 조금 네요. 이걸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보약은 인디애나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도 만나고 좀 드래프트 되기 전에 좀 땡깡 피우다가 몰몬 가가지고 조금 교화하면서 건실하게 농구하길 바라겠습니다. 베일리 선수. 그럼 이제 다음으로 스페이스만님은 아쉬운 루키 누구를 뽑고 싶으신가요? 이 선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드래프트 1픽인 쿠퍼 플래그 아쉽다고 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쿠퍼가 잘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대치에 비해서 쿠퍼는 좀 웃긴 게 제가 꾸준히 그 전에 썼던 그러니까 시즌 시작 전에 썼던 평들을 보니까 일관되게 한 말이 그거거든요.
그 다이제스트 쿠퍼 플러그 편에서도 했던 얘기가 이 선수는 막상 1픽이라고 팀에 뽑아놓고 너 1픽이라며 농구 잘한다며 너 공 잡고 다 해봐라 이러면 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댈러스에 뽑혔다. 댈러스에 뽑혔기 때문에 좀 갈매기 같은 선수한테 포지션을 넘겨주고 잘한 것만 하면 잘할 것 같아서 팀을 잘 만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첫 경기부터 포인트 가드를 시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했던 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있어요. 쿠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세가 높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높기 때문에 낮게 이제 드라이브를 치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순발력이 붙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중간에 핸들링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손질 같은 거에 약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쿠퍼가 안 풀릴 때 보이던 나쁜 습관이 앞에서 멈추고 아무도 안 속는 스핀 무브 하다가 혼자 공 흘리는 그런 장면들일 텐데, 그래서 온볼 득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하필 그런 역할을 좀 몰아받는 상황이어서 좀 아쉽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쿠퍼가 수비를 조금 등에 가두고 챔버 형식으로 그렇게 안쪽에서 살짝 템포를 죽이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학 때도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좀 플레이를 회복했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플레이가 좀 올라왔다 보고, 다만 조금 생각보다 효용이 안 나오는 건 수비이긴 한데, 이것도 뭐 수비는 항상 팀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쿠퍼도 결국에는 4번 프로필이 더 강한데, 이게 팀에 이상한 빅맨만 모아놓고 PJ 워싱턴하고 같이 쓰고 이러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네, 거기에 이제 다 느려진 클레이 탐슨도 나오고 백업 가드로 이제 디러셀 나오고, 그 팀 수비 자체는 댈러스가 굉장히 지표가 좋은데 이제 쿠퍼 본인이 잘 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그걸 감안해서 수비는 살짝 기대보다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뭐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팀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감안해 줄 만하지 않나. 그냥 쿠퍼의 루키 시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 스페이스만님이 써준 그 글 같은 거랑 그 쿠퍼의 현재 플레이랑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4번이라는 프로필에서의 매치업은 또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거 또 인디애나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인디애나가 또 댈러스한테 졌습니다. 댈러스한테 졌는데 그때 시약함이 쿠퍼한테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정 포지션을 맡기면 수비를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쿠퍼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반등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까요? 사실 지금 보여준 대로 계속 해 나가면 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순속으로 제치는 플레이에서는 이게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발전을 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주 루트로 삼을 정도로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템포를 죽이고, 그래서 어깨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살짝 카와이 레너드 식으로 이 공간을 만들려면 결국 상체를 좀 키워가지고 충돌을 해서 그걸로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형식이 되어야 조금 플레이에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속을 살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바로 솟아오르는 식의 그런 리듬은 아무래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슈퍼 자체가 조금 발을, 아니 뭐라 해야 되죠? 몸을 곧게 세운 채로 살짝 포대형으로 나가잖아요. 레너드랑 비슷한. 네, 살짝 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런 이미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간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이 선수가 상체를 키우고 거기에서 이제 공간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 위주로 좀 가면 좀 자기의 이제 득점 루트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효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백다운 공격 같은 거를 지금도 잘 시도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좀 키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 선수가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다른 거는 저는 스핀 무브 루트로 가거나 아니면 풀업 3점을 갈고 닿거나 아니면 아예 속공 특화형으로 가거나 그런 방안들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미드레인지에서 약간 백다운 공격을 섞는 그쪽이 아닐까. 거기에서 이제 풀업 3점 같은 것도 이제 섞어주면 좀 위력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플래그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나요? 저도 클레가 조금만 보충 설명하면 스바님 의견에 거의 동감하고 네. 사실 조금 더 오프볼 무브를 살리면서 골 밑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치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선수 여전히 RA 성공률 64.9% 그리고 플러터 구간 50% 성공률 기록 중인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거는 RA 구간의 그 슈팅 성공한 것들의 64.6%가 어시스트를 받지 않은 득점이에요. 그리고 플러터 구간 또 77.1%가 어시스트를 받지 않은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받지 않고서도 그 구간 안으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지금 볼핸들러로 쓴 거죠. 그 볼핸들러이자 포인트 가드로 쓴 거죠. 어느 정도 볼핸들러로 쓰는 거는 이 선수의 성장 방향을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포인트 가드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선수를 포인트 가드처럼 쓰는 게 많이 줄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살리는 포인트가 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다. 샷도 많이 시도는 하지 않는데 54.5%예요, 성공률이. 그러면 결국 골밑으로 들어가게만 해주고 거기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선수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플래그는 좀 요약하자면 팀이 좀 잘못된 옷을 입혀서 초반에 조금 고전했고 이제 좀 적당한 옷을 만든 옷을 입히면 확실히 더 잘해질 여지가 많은 선수가 아닐까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앤선님은 어떤 루키가 가장 좀 아쉬웠나요? 아쉽다라고까지 얘기할 거는 아닌데 한 번쯤 다뤄보고 싶었던 선수가 트레 존슨이에요. 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스바님 덕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포인트인데 스바님이 예전에 트레 존슨 평가를 하면서 이 선수는 하체 정렬이 좀 이상하다. 무릎 쪽이 좀 바깥으로 자꾸 뛰면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것 같고 골반이나 하체 정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전에 오프시즌 전부터 드랩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봤었는데 이번에 이 선수가 왼쪽 고관절 굴근을 다쳤다고 하잖아요. 이 딱 하체 부상이고 이게 보통 요쪽이 이제 저는 그 하체 정렬 그 스바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시즌 내내 출전 시간 제한까지 걸고서 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대학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있었던 부상이 계속 달고 다니다가 이번에 결국엔 터져서 사주 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스바님이 봤던 그 우려 포인트가 진짜였다. 그러고 그게 지금 전혀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부상을 안고 뛰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이 선수가 사실 점퍼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했는데 지금 제레미아 피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퍼에서 그 강점이 없었던 선수였는데 기대보다 잘한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풀업 성공률은 3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못해도 그냥 그래 피어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트레 존스는 사실 풀업 점퍼 성공률이 좀 나와줘야 되는 앤데 얘 성공률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풀업 성공률이 네, 40.7%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풀업에서 강점이 있고 그 부분에서 기대치가 있다고 한 것 치고서는 사실 생각보다 풀업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닭공 농구에 진짜 퀵샷 농구 요런 농구 자기를 위한 판이 제대로 깔린 팀에서 뛰면서도 지금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 그게 알고 봤더니 하체 정렬에서 비롯된 부상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더해지니까 트레 존스는 제가 봤을 때 경기 보면은 꽤 움직임 괜찮고 인상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상 때문에 좀 아쉽게 사그라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한 선수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다뤄봤으면 하는 애가 그 콜머버인데 저는 사실 콜머버는 잘 몰라요. 그냥 랩터스랑 붙었을 때 저희 처참하게 발렸는데 필라델피아가 예, 그때 좀 생각보다 인상적으로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 정도였는데 이 선수는 그 스바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거나 세븐멜로님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모보, CMB
라고 불리는 이 선수, 스페이스만님, 어떤 선수고 지금 활약이 어떻습니까? 골머버도 제가 좋아하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 드래프트 전 평가가 그랬었어요. 1픽 플래그 자기의 티어 있고, 2픽 하퍼 자기의 티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명을 비슷하게 뒀는데, 그 세 명이 이제 퀸하고, 그 다음에 크니플, 그 다음에 콜머버. 거기에 이제 슛이 들어가는 피어스가 거기에 낄만하다, 그렇게 봤었는데, 그렇게 오늘 좀 다룬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콜머보의 경우에는 선수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 선수는 어쨌든 가장 큰 강점은 수비에 있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피지컬이 약간 작고 그리 빠르지 않다. 이 지점만 빼면 사실 크게 깔 게 없어요. 디그린 향 난다는 선수 중에 디그린은 좀 유사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정말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영역의 수비를 고루 잘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약점이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공격이죠. 공격에서 이 선수가 이제 득점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포스트업 위주로 좀 롤을 받았었는데 운동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리그에서 그게 그대로 갈지는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그런 이점 생산이 좀 안 나올 때는 그럼 슛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게 좀 문제였는데 어쨌든 아주 적은 샘플이지만 3점은 그래도 못 쏘진 않거든요. 지금 봤을 때. 네네. 네, 1점 한 개씩 던져서 50% 정도로 사실 유의미한 표본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슛이 없지는 않다.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농구를 똑똑하게 여러 분야에서 관여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강점인 것 같아서 어쨌든 볼을 약간 다루는 감각도 있고 패스도 되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팀이 토론토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다재다능한 4번에 사실 이 팀은 스카티 반즈가 있잖아요. 이미 주전에. 그쵸. 그리고 이제 센터는 사실상 퍼들 한 명이고 근데 어쨌든 주전 센터가 퍼들인데 그렇다고 퍼들하고 콜머블도 같이 쓰다니 이제 스페이싱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축하고 그런 조합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둘하고 떼놓고 벤치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역할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생각했던 대로 잘 하긴 하는데 이게 팀 사정상 주전하고 섞여서 많은 시간, 많은 롤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가 그 벤치에 마무랑 보이스, 쉐드 이렇게 볼을 좀 잘 돌리던데 그 장면을 보시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콜모보의 진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사실 토론토 이번 시즌 본체가 벤치죠. 그쵸. 그 벤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선수들을 다뤄봤는데 이 선수들 외에 이 선수들 좀 이 팀에서 좀 더 써봤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출전 시간이 좀 아쉽더라 라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명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1라운드 25픽으로 올랜도 매직한 이제 제이스 리차드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선수가 키가 6피트 1, 한 185 정도라서 사실 사이즈 이슈 때문에 NBA에서 뛸 수 있을까 싶었고 실제로 올랜도에서도 출전 기회를 거의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보스턴전에 한 경기를 나왔는데 이날 활약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날 21분 뛰고 18득점. 그러니까 야투 11개 쏴서 7개 넣고 그중에 3점 4개 쏴서 3개 넣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뭐 신장이 작아서 막 이제 백코트부터 공을 몰고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이제 코너에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뭐 아이버슨 컷을 많이 쓴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서 받자마자 그 속도를 살려서 이제 리머텍을 한다던가 3점을 쏜다던가.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올랜도에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선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올랜도에서 좀 다른 공격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베인이랑 바그너 위주로 하고 있고 반키로 이탈 후에는 그리고 사실 썩스랑 앤서니 블랙이 뭐 괜찮은 수준의 1번 뭐 가드긴 하지만 이 선수들은 사실 외곽이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인이랑 바그너, 썩스, 웬델 카터 주니어 이렇게 4명이 주전으로 나오고 있고 썩스 백업으로 블랙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때 이제 팬들러랑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제이스 리차드슨에 주목을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랜도의 뭐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좀 경쟁자들이 꽤 많아서 예를 들어 뭐 블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또 괜찮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트리스탄 다실바도 있고 아니면은 백업 핸들러인 또 타이어스 존스도 있고 그리고 외곽슛도 괜찮은 젯 하워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플레잉 타임을 좀 나눠 먹어야 할 선수들이 많아서 과연 제이스 리차슨이 이 사이에서 뭐 기존 전력이 부상 이탈이 생기지 않는다면 플레잉 타임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선수의 공격력이랑 좀 그 폭발력 자체는 NBA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수준의 선수인 것 같긴 합니다. 제이스 리차든슨 이 선수가 그 제이슨 리차든슨의 아들이군요. 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 올랜도 팬들이 타이어스 존슨에 대한 그런 약간 원성이 많더라고요. 제낄 수 있도록 출전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타이어스 존스보다는 얘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진짜 그냥 뭔가 볼 운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농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공 가져오는 사람인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이스 리차드슨이 대학 때 네. 이제 키가 작다 보니까 슈터로는 정말 재능이 진퉁이라 저도 되게 기대하고 좋아하던 선수인데 키가 작다 보니까 이제 프로에 와서는 1번으로 컨버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세브멜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다른 선수들? 네. 네네네. 저는 이번 드랩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참 인상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하나 아쉬운 거를 꼽으면 아직 그 패싱 가드라고 보일 만한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번 드랩에서 어시스트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루키 중에? 누굽니까? VJ 에치콤입니다. 아우, 심각한데, 그러면? 예, 유리엘하게 4개 이상을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에치콤은 37분을 뛰면서 4.2 어시스트니까 사실 뭐 어시스트 1위라는 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지금 뭐 하퍼도 그렇고 데민도 그렇고 패스들이 어시스트가 아직 4개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선수가 그 저번에 세븐멜로님이 얘기하셨는데 요게 참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서 제가 재밌게 본 게 라이언 네마드예요. 아, 예, 세븐멜로님이 느바라디오에서 얘기하셨었잖아요. 그 라이언 네마드가 키드가 쓰고 싶어 했었는데 뭐 그거 단장하고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때 해주셨는데 실제로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최근 경기에서 이 선수가 갑자기 그 10분 이상을 뜁니다. 이 16.4분을 뛰었는데 이게 이 선수 가장 많이 뛴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날 어시스트 7개 했어요. 뭐 야투율이 14.3%밖에 안 되고 처참하기는 했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패싱 스킬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좀 패싱 카드들이 이제 좀 올라오면 좋겠다. 그리고 데미는 제가 저랑 스바님이랑 처음 뽑을 때부터 이 선수는 그 드리블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이즈가 좋으니까 플레이메이킹 윙으로 쓰는 게 더 매력이 있지. 1번은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예. 야투율도 처참하더라고요. 예. 37%네요. 네네네. 쉽지 않습니다. 라이언 네마드는 그 스탯 봤는데 형이랑 플레이메이킹도 유전이고 약간 슈팅 능력도 유전이 아닌가 싶네요. 네마드도 요즘에 고생 많이 하는데 동생도 고생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패널분들의 시즌 초반 루키 전망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또 적어주셨던 그런 글들과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서 역시 좀 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요. 인디애나가 탱킹을 하게 됐습니다. 2승 14패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눈이 아픈데 2승 15패인가 여튼 너무 많이 져서 얼마 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탱킹팀 인디애나 팬으로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스바님. 다음 시즌 루키 뎁스 어떤가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탑3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탑3 중에 부저가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디반사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이 정도면 디반스하고 동급으로 부저가 떨어지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고, 피터슨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확인이 덜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탑3가 이상적으로는 쿠퍼급 아니면 쿠퍼 이상급 활약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쿠퍼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탑3 자체는 원래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이 쿠퍼가 1옵션 안 된다고 뭐 비판은 아닌 비판을 좀 받고 있고, 지금도 느바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점은 사실 이 세 명도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네. 각각 이제 득점이 되면 이제 패스가 안 된다거나 패스가 되면 득점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정작 탑3는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 아래 이제 4픽부터 루터리는 기대에 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평년, 좀 괜찮은 평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로터리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지금은 조금 많아 보인다.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도 이제 시즌을 어떻게 치른지 보기는 해야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1라운드 한 중후반까지는 또 괜찮아 보이는데, 또 1라운드 후반하고 2라운드는 지금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더 약소 대학에서 이제 발굴되는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나와줘야 전체 풀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 개인적으로는 1라운드 중후반 정도 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위 시드 팀들. 아, 그러면 약간 좀 한 5피까지 떨어져도 괜찮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이게 오픽이 괜찮다. 그러니까 로터리가 괜찮다는 게, 이게 로터리 후반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제 8픽 걸린 사람이나 4픽 걸린 사람이나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일 때는. 아, 네네. 네, 그래서 걸릴 거면 일단 탑3 안에 들어라. 그리고 그 탑3에서 일단 떨어지면 이제 4픽부터는 뒤에 선수들이 또 확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는지 봐야겠지만, 뭐 지금 기준으로서는 4픽 걸리나 뭐 7픽 걸리나 큰 차이가 있나 싶은 그런 상황이다. 아,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물 떠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꼭 탑3. 저는 솔직히, 디반사도 지금 로스터상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시야카함이 한 명 더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팽이가 양쪽 사이드에 같이 돌고 있는 그 꼬라지는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인디애나랑 지금 딱 맞는 핏이 없어요, 탑3에. 부저도 사실 지금 스바님 평가 들어보니까 이게 높이가 좀 낮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피터슨은 할리버튼 있는 팀의 피터슨? 아, 역시 높이기 좋은 것 같네요. 아, 매만 갑시다. 저 자꾸 약간 세낙 주니어 이 친구가 자꾸 좀 눈에 아른아른거리긴 한데, 약간 슛거리 긴 센터. 네. 아니, 세낙은 센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4번으로 봐도 될지 좀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 휴스턴 대학이니까 후반에 수비를 어느 정도 키우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스바님, 그, 인디애나 추천 한 명 해주세요. 잘 어울릴 만한 탑 유망주, 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선수들 몇 명 얘기를 하자면, 피터슨은 이제 부상이라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론상 저는 피터슨을 괜찮게 보는 게, 어쨌든 가드면 수비가 약점인 선수들이 많은데, 피터슨은 수비에 집중을 했을 때에 요즘 메타에서 좀 요구하는 그런 골밑까지 좀 참여도 가능한 그런 수비에 약간 포텐셜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수비에 집중할 상황도 아니고 대학에서 거기에 이제 부상으로 나가서 이걸 확인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이론상 할리버튼 옆에 피터스는 잘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슬래셔에 이제 풀업 득점까지 좋은 가드 유망주니까 이 선수가 주축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상황만 좀 아직은 의문이 있다는 거지, 그 외에는 다 갖춘 선수라 수비까지도 되고,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고, 빅맨도 사실 이번 드래프트 특징 중 하나가 센터가 진짜 약해요. 그나마 이제 기대받는 게 켄터키 퀘인턴스인데, 퀘인턴스가 작년에 이제 ACL 부상으로 이제 아직 복귀를 못한 상태고, 근데 이제 운동능력 위주 언더사이즈 빅맨이 어린 나이부터 ACL이 나가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폼일지는 이제 진짜 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센터가 진짜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캠프저를 언더사이즈 5번으로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빅맨진 상황은. 네네. 근데 부저가 어쨌든 오히려 그런 롤로 썼을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스턴 시절 호포드처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로서 어느 정도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서 좀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고 디반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아카하고 비슷하게 스코어로 윙으로 썼을 때 좀 수비가 좀 더 올라와 주면 그런 역할에서 잘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선수들 중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선수들은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케일럽 윌슨 선수가 있는데 그 몸 자체, 그러니까 운동량 자체는 디반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력 좋고 사이즈 좋아서 이제 수비에서 존재감이 있는 4번인데 문제는 디반스는 득점 스킬이 있다면 케일럽 윌슨 진짜로 위긴스가 생각나는 미들 점퍼 하나만 있거든요. 아, 애매하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약팀들 상태로는 덩크가 통하니까 조금 이제 평가가 좋은 건데 조금만 앞에 벽 세우고 긁는 팀 만나면 좀 미들 말고 할 게 없어지는 그런 프로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정도의 평가는 유지할지는 아마 3월 되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요즘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휴스턴 대학의 킹스턴 플레밍스라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운동력이 폭발적이진 않은데 참 그 안에서 밸런스 컨트롤 잘해가지고 지금 좀 주목받는 가드인데 이 선수는 이 정도 퍼포먼스 유지하면 이제 그런 탑5 얘기도 좀 나올 것 같고 그 아래에서 뭐 요즘 각광받는 선수는 그런 것 같고요. 달리 언급되는 이제 퀘인턴스 이런 선수는 아직 부상 이후 상황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뭐 주요 선수들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2 말고는 약간 좀 지옥인 것 같고. 이거, 기도 열심히 해서 또 5픽, 어게인 6픽 안 된다. 네, 물 떠넣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1픽 뽑으셔야겠네요. 아, 물 네네. 떠넣고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불교 방송인데 물 떠넣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 맞네. 죄송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즌 초반 다양한 루키들이 인상적인 활약으로 리그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재미난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키를 응원하고 계신가요? 응원하고 계신 루키들에 대한 다양한 평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불교의 불교방송 4화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